녹내장은 주로 40대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노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구 고령화와 건강검진 활성화 등으로 국내 녹내장 환자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녹내장 진료 인원은 2023년 11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전체 환자 10명 중 9명꼴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눈에 빛이 들어오면 각막을 통하고 망막의 상이 맺혀서 뇌로 전달시켜주는 것이 시신경입니다. 우리 몸에 혈압이 있듯이 눈의 압력을 안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안압이 상승돼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병을 녹내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녹내장으로 진단된 환자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실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녹내장은 치료하지 않으면 시신경 손상이 계속 진행되어 결국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황반변성, 당뇨 망막병증과 더불어 녹내장을 3대 실명질환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녹내장도 과거에는 실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시면 실명까지는 막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를 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하신 경우에는 실명까지 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녹내장으로 말기 정도의 진단을 받으셨는데 약물을 적절히 치료하지 못해서 계속 나빠져서 실명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녹내장이라는 건 반드시 실명하는 병도 아니고 치료를 잘 못하시면 실명까지도 갈 수 있는 병입니다. 녹내장 발병의 주요 원인은 안압 상승으로 인한 시신경의 손상입니다. 시신경 손상이 진행하는 원인으로 안압 상승에 의해 시신경이 눌려 손상된다는 것과 시신경 혈류에 장애가 생겨 시신경의 손상이 진행된다는 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병을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며 이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녹내장이라고 하면은 눈의 압력, 안압이 높아서 시신경의 압박에 의해서 손상되는 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안압 자체가 정상적인 상태가 10 내지 20mm 머큐리, 이를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혈압도 정상이 있듯이 안압도 정상이 있는데, 이런 안압을 측정했는데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녹내장이라고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시신경으로 근본적으로 조금 약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안압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신경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시신경에 지나가는 혈류가 제대로 공급이 못 돼서 시신경이 나빠진다. 그래서 정상이 안압이라 할지라도 녹내장이 생길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녹내장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진단으로 불필요하게 약물 치료를 받거나 치료가 필요한데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개방각 녹내장과 폐쇄각 녹내장의 정확한 감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질환은 증상과 진행 양상이 달라 치료 방법 또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녹내장은 초기에는 증상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참 무서운 병인데, 그러고 병 자체도 증상도 서서히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단순 녹내장은 어느 정도 진행하면 시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시야 변화 어떤 변화냐? 어떤데 밖에 보니까 이 가장자리에서 뭐가 좀 가리는 것 같다, 좀 흐린 것 같다, 이런 증세로 시작되고요. 조금 더 진행되면 중심 부위가 잘 안 보이게 되거든요. 이 녹내장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일단 한번 나빠지면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시신경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병이고, 녹내장의 아주 특수한 타입이 하나 있습니다.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증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급성 폐쇄각 녹내장 자체는 뇌에 꼭 병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토합니다. 보통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뇌에 압이 올라가서 나타난 증상이거든요. 급성 폐쇄각 녹내장의 차이는 뭐냐면, 눈 자체가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잘 안 보입니다.
뇌압이 올라간 경우는 참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도 안 보이고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토한다 이러면은 급성 폐쇄성 녹내장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녹내장 진단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인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의 경우 중기 이후가 되기 전까지는 환자 본인이 느끼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 안압만을 기준으로 녹내장을 진단하는 경우 정상 안압 녹내장 환자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 녹내장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안압 측정, 시야 검사, 시신경 단층 촬영 검사, 망막 시신경 섬유층 촬영 검사 등의 정밀 검사를 시행하고 녹내장을 진단 및 분류하여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일반적인 병을 치료할 때는 병을 낫구는 거잖아요. 완전히 완치시키는 병이잖아요. 근데 녹내장 치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시신경이 한번 나빠지면 원상태로 돌릴 방법이 현대의학으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치료하느냐? 시신경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현상 유지를 최대한 시켜보자. 그래서 시신경을 보호하자. 그런 의미로 안압을 좀 조절해서 시신경을 보호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녹내장 환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진단을 받으시면 평생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내시는데 아주 심한 상태로 오신 분들은 이걸 원래대로 돌려 쓰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진전되는 걸 막는 거지 원래 상태로 돌리지를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 면이죠. 많은 환자가 녹내장 치료에 대해 수술이 어렵거나 효과가 없다고 오해하는데요. 녹내장 진행을 막고 남아있는 건강한 시신경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수술적 치료법들이 존재합니다. 전통적인 수술 방법 이외에도 최근에는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고 회복이 빠른 미세 침습 녹내장 수술이 등장하면서 치료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현재 녹내장 치료 자체는 안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근데 눈의 안압을 유지하는 것 자체는 모양체에서 생성되는 방수, 눈의 액체거든요. 그것이 생성되고 섬유주로 방수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눈의 일정하게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성이 좀 적게 나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생성을 적게 나오는 베타 차단제가 있고 섬유주로 조금 더 많이 배출시킬 수 있는 약들, 프로스그란딘 또는 모양체라든가 이런 여러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제를 써서 안압이 조절되면 약으로 끝나는데 약을 썼음에도 조절이 안 된다. 이러면 사실 레이저 치료에서 섬유주 절제술을 하기도 하고요. 아주 심한 경우는 수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또는 계속 사용하는 것이 녹내장 치료에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대사 질환자가 늘면서 녹내장 발생 빈도가 잦아졌다고 말합니다. 대사 질환은 한 사람에게 혈압 상승이나 복부 비만, 고혈당 등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 인자가 겹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사 질환은 녹내장 발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내장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약 안 쓰고 하는 방법 없으니까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건 유산소 운동 좀 하셔라. 운동 좀 하시면은 녹내장을 조금 예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카페인이나 흡연 자체는 가능한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혈류를 좀 떨어뜨리거든요. 음주도 사실 안압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젊으신 분들한테 있다 하면은 야간에 엎드려서 오랫동안 스마트폰 보는 거 이러면 동자가 커져서 사실 방수 배출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분들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넥타이를 좀 타이트하게 매시면은 눈에 들어가는 혈류를 좀 적게 만들거든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한 최근에는 서구화된 여러 가지 생활 습관 때문에 당뇨도 있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병을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시력 교정술이 녹내장 위험 요인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험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라식 라섹 하신 분들은 근시가 좀 심하고 고도근시도 있거든요. 이러한 고도근시 환자들은 시신경이 기본적으로 좀 약합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생길 가능성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라식 라섹을 안 하셨더라도 고도근시가 있다 그러면 일단 녹내장 위험이 있는지 한번 검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라식 라섹을 하면은 각막이 좀 절삭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압을 측정하더라도 정상적인 안압보다 조금 낮게 측정됩니다. 그래서 안압이 아주 정상이다, 안압도 더 낮다 하더라도 이게 정상 안압이 아니고 좀 높은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 유념하셔야 되고.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젊은 사람은 녹내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흔히 녹내장은 50대, 60대 넘어가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40대, 30, 40대에도 거의 4분의 1에서 3, 40대 나이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자체는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근시, 고도근시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생활 습관도 서구 패턴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거 많고, 또 스마트폰 밤에 많이 보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형제나 그런 분들이 녹내장 있으신 분들은 젊은 나이에도 반드시 안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녹내장은 별다른 예방법이 없습니다. 정기검진으로 녹내장을 초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게 최선책인데요. 녹내장 치료를 받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병이 진행하는 비율이 50%가량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녹내장은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녹내장이라는 병은 사실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증상도 없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40대가 이상 되시면은 일단 안과에서 녹내장이 있으신지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하시는 것이 좋겠고, 두 번째는 일단 가족력 중에 녹내장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녹내장이 발생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고, 일단 녹내장이라고 진단 받으셨던 분들은 약을 쓰면 녹내장이 더 진행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약 자체가 오랫동안 사용하면 내성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약을 잘 쓰고 있다,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병원 안 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그래도 병원에서 가셔서 안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고, 또한 내가 쓰는 약이 어느 약인지, 또는 안압이 사용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가능하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